네, 오늘은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이요. 1차 방정식은요, 기본적으로 뭐 AX는 B꼴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1차식이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AX는 B의 꼴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쳐다봐야 될 대상은 A가 0이냐, 0이 아니냐예요. 그렇죠? 중학교에서는 보통 그 X의 개수가 0이 아닌 것만 확인을 했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A가 0인 상황도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0인 경우에는요, 0 곱하기 X는 하고 요 뒤에 B꼴을 쳐다봐야 돼요.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x는 a분의 b라고 쓰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0인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이쪽은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0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쳐다봐야 되는 시선은 이 b가 0이냐 0이 아니냐죠. 자, 그래서 만약에 0x는 0, 이런 꼴이 나온다라면, 자, x에다 무엇을 성립해도 좌변은 0이 나오고 우변은 0이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모든 실수.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부정이라 불러요. 해를 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만약에 0x는 b가 0이 아닌 경우, 0이 아니다란 뜻으로 세모로 표시를 잠깐 해놓을게요. 이런 경우는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0이 되지 않죠, 결코. 그러니까 x에다 무슨 값을 넣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를 우리는 불능이라 부릅니다. 해를 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쳐다볼 때는 x항의 개수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자, 0x는 0꼴인지 0x는 0이 아닌 꼴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를 들어 3x 플러스 2x는 5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 꼴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5x는 5가 돼요. 그리고 양변을 5로 나눠주면 x는 뭐가 되죠? 1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2a 제곱 x 플러스 3은 3a 플러스 2x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첫 번째, A에 관한, 그러면 A에 관한이라는 말을 붙이면 A만을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상수 취급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랬을 때 A에 관한, 얘는 2차 방정식이 되죠. 2차 방정식. 그런데 얘를 갖다가 X에 관한이라고 얘기하면 X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X를 주인공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최고차가 1차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을 쳐다볼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떤 문자에 관한 다항식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디그리 값, 이제 차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차수가 달라진다는 거 각각의 1차 방정식의 풀이와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x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뭐 곱하기 x는 무엇 꼴로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정리해보면 x의 개수에 여기 2a제곱이 있고요. 자, 여기 2가 있죠. 2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x가 없는 녀석들은 모두 이쪽으로 정리하면 3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2를 뽑아내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1x는 3
a-1이 되는 것이죠. 그래 놓고 얘가 a-1, a 플러스 1, x는 3a-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맘대로 막 약분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a가 1이냐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냐 또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냐 이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a가 1이면 어떻게 되죠? a가 1이면 0 곱하기 x는 0이 돼요. 그쵸? 여기다 x, a에다 1을 넣으면 0이 되고요. 0 곱하기 x는 3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 이렇게 되는 것이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긴 0이 돼요. 그래서 0 곱하기 x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나오죠.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럼 x에다 무엇을 넣어도 이쪽은 좌변은 0인데 우변은 마이너스 0이에요. 이건 해를 구할 수 없죠. 그래서 불능 이렇게 표현하고요.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면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약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나머지를 처리하면 x는 분모에 2a 플러스 1이 가고요. 분자에는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잠깐 등식에 대한 가벼운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요. 자, a랑 b가 같은 값이라면요. 등식에선 다음과 같은 법칙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는요. 좌변과 우변에 각각 어떠한 일정한 수를 동일한 수를 더하더라도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동일한 수를 빼더라도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동일한 수를 곱하더라도 같고요. 마지막으로 0이 아닌 수를 나누더라도 0이 아닌 수를 m이 0이면 안 되죠. 그러면 수학이 안 됩니다. 0이 아닌 수를 나누더라도 같다. 라는 거. 요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좀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 문제 풀면서 계속 오늘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고등부 수준에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7-1번 보겠습니다. 네, 7-1번 봐보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이죠. 자, 우리의 기본 목표는 뭐죠? 1차 방정식은 a 곱하기 x는 b꼴로 일단 만들어 놓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면 자, a 여기 넘어오죠. 그래서 a-1x가 되고요. 마이너스 a가 넘어가서 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요렇게 만들었으면 얘가 0x는 0인지 또는 0x는 0이 아닌지 또는 0x가 아닌 어떠한 꼴인지 이걸로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써줘야 되죠? a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a가 1이라면 0 곱하기 x는 a가 1이면 0이죠. 1이면 3입니다. 그러면 좌변은 항상 0이고 우변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a가 1이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나눌 수 있죠. 0이 아닌 수로. 그래서 a-1분의 a 플러스 2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요것만 다루기 때문에 요것만 답 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화되어 있을 텐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거 전체가 답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상황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눠 써야 돼요. 자, 2번 봐볼게요. 마찬가지로 문자로 정리해 볼까요? a 마이너스 bx x의 개수를 모두 옮기면 마이너스 bx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b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은 ab가 같냐? 요건 이렇게 쓸까요? 좀 중요하니까 ab가 같냐? 또는 ab가 같지 않냐로 판단해 줘야 되겠죠. ab가 같으면 0 곱하기 x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부정.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해는 수 전체 어떤 수를 넣어도 성립해요. 자, 그 다음 A, B가 같지 않으면 자, 우리는 얘로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X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B가 된다. 그래서 이거 전체가 뭐가 된다?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봐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방식으로요.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죠. A제곱. 자, 5A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A가 되고요. 원래 플러스 6이 있었죠. X는 자 A 자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2, 3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럼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 곱하기 X는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얘가 0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A가 2인 경우와 A가 3인 경우 그리고 A가 2도 3도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0x는 0이죠. 이런 경우 우리는 부정이라 부른다고 했고요.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정할 수가 없어요. 이 뜻이죠. 자, 3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0x는 1이 되죠. 그래서 좌변은 항상 0이고 우변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x에다 무엇을 넣어도 성립할 수 없어서 불능. 해를 구할 능력이 없어요.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a가 2도 3도 아니면 우린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므로 x는 a-3분의 1 이렇게 쓰고 이 전체가 뭐가 된다? 정답이 어이구야 뭐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전체가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필수 예제 7-2번 보도록 할까요? 기본 문제. 자, 기본 문제 7-2번 볼게요. 요번에는 1차 방정식인데요. 절대값을 들고 들어왔어요. 자, 절대값. 항상 우리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의 값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절대값 A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언제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사실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표현보다도 음이 아닐 때라고 표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때가 언제다? 음일 때. 자, 음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해 놓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첫 번째, x가 음이 아닐 때는, 이 절대값 아니 음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확인해 줘야 되죠. 그때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서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정리를 하면 넘어와서 마이너스 x는 넘어가서 5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하지만 얘는 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구했지만 얘는 해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x가 음일 때는, 그러니까 x-1이 음일 때예요. x가 1보다 작을 때죠. 그러면 이 값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4가 되는 것이고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4, 그리고 또 정리를 하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3x는 얼마가 되죠? 3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정답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기준값이, 이게 절대값이 두 개가 나오면요, 기준값을 먼저 잡아주세요. 얘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2죠. 얘가 0이 되는 거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큰 거보다 작은데 작은 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기준값. 그 다음 세 번째는 작은 거보다 더 작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무거나 생각해 봅시다. 우린 통 크게 100만. 자, 100만 플러스 2는 양수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요. 100만 마이너스 3도 양수니까 x 마이너스 3은 7이 되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2x는 8이 돼서 x는 4예요. 4는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정답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경우에는 양수와 음수 사이니까 0을 대입해 볼게요. 0 대입하면 양수, 0 대입하면 음수죠. 양수니까
x 플러스 2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이 돼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x랑 마이너스 x 뺐을까? 0 곱하기 x는 얼마죠? 5 넘어가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불능이죠.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바뀌어서 7이 되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x는 1에서 넘어가니까 6이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해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4 또는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봐볼게요. 여기서도 기준값 두 개죠.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얼마? 3. 이것을 기준값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정석풀이로 하게 되면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A와 B는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같다라고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1은 3-x이거나 x-1은 마이너스 3 플러스 x다라고 두 개로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로. 다이렉트로.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범위를 체크하지 않고 풀어도 정답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면 2x는 4 해서 x는 2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죠? 넘어가니까 0 곱하기 x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얘는 불능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해는 요거 하나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는 2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기본 문제 7-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3번 문제 활용 문제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했대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발했어요. 결론은. 그래서 출발 지점에서 얼마만큼 28km 떨어진 지점 A를 지나고 있는데 이 자동차는 출발 후 지금까지 속력이 얼마예요? 속력이 88km였대요. 속력을 달렸고 A 지점을 지날 때 시계의 이때 분침과 시침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겹친 시간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9시하고 10시 사이인 거죠, 지금. 9시하고 10시 사이면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침이 있고요. 여기 분침이 이렇게 있어요. 시침 좀 짧게 그릴까요? 좀 짧게.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자, 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얘는 현재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얘는 0도예요. 분침은 0도에서 출발하고요. 시침은 어디서 출발하죠? 자, 이렇게 돌면 270도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시간 동안 시침은 10시가 되죠. 10시로 움직이죠. 그럼 이 직각의 3분의 1이잖아요. 10시, 11시, 9시, 12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도예요? 30도가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시침은 60분 동안 30도를 진행하게 되니까 분당 몇 도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분당 2분의 1도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분당. 그 다음에 분침은 1시간 동안 360도를 돌아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60분 동안 360도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분당 몇 도? 6도를 도는 거예요. 분침은 분당 6도. 그러면 일치하기 위해서는 분침의 이동, 분침하고 시침의 각도값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분침은 6도, 0에서 출발했으니까 6도 곱하기 x분은
분침의 위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시침은 270도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270도에서 출발하는데 얼마씩? 2분의 1도씩 출발하는 거잖아요. x분 동안. 그래서 두 놈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2분의 10이니까 2분의 11 x는 270 이렇게 돼서 x는 11분의 540이 되나요? 11분의 540. 그러니까 시간은 몇 시가 돼요? 9시와 10시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분침과 시침이 동일해지는 시간은 9시 11분의 540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요. 그때 이 자동차가 서울 요금소를 출발한 시각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시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속력, 시간은 뭐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지금 속력은 88km로 달려왔고 달려온 거리는 28km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온 시간이에요, 시간. 그쵸? 분단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이게 시간 단위니까, 1시간이니까 분단위로 만들려면 여기다 뭘 곱하면 될까요? 자, 60분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서 요 시간을 빼면 출발한 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11분의 540 분에서 11분의 540분에서 얼마? 88분의 28 곱하기 60분을 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고 나면 30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한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시와 10시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9시 30분에 출발했구나. 9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속력 88km로 얼마? 28km를 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하시고 2차 방정식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